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성장 이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 모형을 살펴볼게요. 자, 솔로 모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거 외생적 성장 모형이고요,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균제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선 1인당 자본량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요거는 자, 1인당 국민소득에서 저축률만큼에다가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만큼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요게 0보다 크게 되면, 우리 봤죠? 요쪽 부분이 이거보다 크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고,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우리가 균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균제 상태에서 특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1인당 자본이고 이게 Y라고 쓸게요. YFK 1인당 소득인데요. 거기에 일정 부분만큼 이렇게 SFK 해가지고 일정 부분만큼 자본이 축적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인구 증가율하고 감가상각률만큼 이런 식으로 1인당 자본이 결정됩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자본량이 축적되는 상태이고요. 여기 대응되는 이 점이 바로 1인당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균제 상태가 바로 이때가 균제 상태인데, 균형 상태라고 하세요.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균제 또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정상 상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약간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이 더 뚱뚱해지거나 빼빼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균제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거에 대한 특성을 몇 개 봅니다. 1번,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나 매년 인구가 N의 비율로 증가하니까 경제 전체 총생산과 총자본량도 N의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인구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이 같을 때야. 그래서 인구 증가율과 그리고 자본의 증가율, 요게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요. 자,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잘 볼게요.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총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건데, 얘는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게 인구 증가율에다가 자본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자본의 증가율,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2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자본이 증가하거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애기였다가 점차 커지면서 팔다리 뭐 이런 것들, 몸통, 이 커지는 크기가 같아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균제 상태다,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는 거야. 내가 자동차 속도가 80km로 달려, 옆에 차가 80으로 달려. 그럼 사실은 두 개는 가만히 평행하게 서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이와 같이 모든 변수들이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는 경로, 그걸 바로 균형 성장 경로, 밸런스가 맞은 성장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거 상태 밑에씩 나와 있고, 요거를 1인당으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은요, 거기 보시면 델타 K로 나눠줄게. 델타 K. 이렇게. 얘는요, 이걸 다 델타 K로 나눠줍니다. K분의 SFK 빼기 K로 나눠주면 N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빵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본의 증가율은 요 델타를 이쪽으로 보내요. 왜냐면 아니, 자본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감가상각돼서 망가지거나 마모되거나 그거 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를 할 때 제자리에서 탁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낌이 이런 거야.
땅의 지면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감가상각이 내려가면서 점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게 1인당 자본량이 이렇게 있어서 SFK 이렇게 있는 거에서 빼기 델타 이게 이제 자본의 증가율 그걸 나타낸다고요. 얘가 인구 증가율과 같을 때 요럴 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이 일정하게 됩니다. 자, 다시 4번 보시면 1인당 자본량으로 나눠줘서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 이렇게 돼서 자본의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걸 나타내는데 이게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요거지 요거. 자본의 증가율이 요거 나타내는 거야. 인구 증가율과 같아지는 만큼. 오케이? 자, 밑에 5번에 음영 처리된 거 그것도 별표하시죠.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만약에 빵이라고 하면요. 거기 자본 증가율, 그게 총 자본량과 총 생산의 크기도 변하지 않게 된다.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6번 볼게요. 균제 상태에서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되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 예, 요거 MPK 이것도 감가상각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여러분, 실질 이자율이라고 우선 쓸게요.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이자율은 자,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요. MPK에서 감가상각 되는 만큼 이렇게 되는데 델타가 일정하고요. MPK 자체가 일정하면 실질 이자율도 일정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뭐 설명이 더 있긴 한데요. 이런 식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멀숙이 이해를 하는 것보다 이해도 해야 돼. 근데 우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균제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만큼, 인구가 커지는 만큼, 그리고 자본 증가율만큼 일정하게 쫙 커지는 그게 밸런스가 맞은 성장 경로이고요.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의 증가는요. 사실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거 1인당으로 표현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 1인당 자본량은 이게 자본이 인구 증가율 요거를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이거 증가율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K분의 델타 K 요거는 자본의 증가율 요거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본 것처럼 얘네 둘이 똑같잖아요. N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빵이 되는 상태를 보니까 요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이동 경로상의 경제 성장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1번 보시면 이동 경로란 경제가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균제 상태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랜지션 해서 전이 된다. 이동 경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최초의 1인당 자본량이 균제 상태에 미달되는 K1 상태에 있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소득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Y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1인당 생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N의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경제 전체 총생산량도 N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거 이거 머릿속에 잘 체크해 주세요.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과 같은 크기로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5번 1인당 자본량이 K1일 때요. 실제 투자가 이만큼이지 실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상태에서는 델타 K가 0보다 커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차이는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델타 K가 빵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6번 이처럼 1인당 자본량이 균제 상태에 미달되어 있을 때는 인구 증가율의 비율로 증가하는 동안에 1인당 생산도 증가해서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N으로 증가하는데 자, 다시 지금 여기야 K1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속도가 제가 시속을 밟아요. 60으로 붕, 70으로 80km로 달리려고 쭉 할 때 요 균제 상태에 갔을 땐 여길 얘기하는 거야. 더 이상 증가하는 게 어떻게 돼? 증가하는 게 없잖아. 근데 균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지. 아직은 지금 60이니까. 여기가 균제 상태인데 아직은 여기 균제 상태 이전 상태잖아. 여기서 엑셀을 밟아. 그럼 여기서 속도가 묵 해서 가속이 붙겠지. 그럼 요 델타 요거 값은 0보다 크겠지. 그러다가 균제 상태가 되면 일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게 바로 그거야. 자,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경제 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더 넘어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구 증가율 N이라고 할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같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8번 보시면 1인당 자본량이 많아질수록 실제 투자와 필요로 하는 투자 사이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1인당 자본량의 증가 속도도 맞잖아. 처음에 시속 뭐 30km로 달리다가 80으로 올라가면 처음에 엑셀을 붕 밟아야 되지. 그래서 붕 올라가다가 여기쯤 가면 이제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게 되다가 80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표현한 게 증가 속도가 점차 느려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중간에 거기 화살표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요거야. 델타 K가 점차 이렇게 있다 점차 작아지네. 작아지다가 나중에 여기가 되면 제로가 되더라. 오케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 1인당 자본량이 더 증가하게 되면 1인당 생산량도 더 적게 증가하게 돼서 1인당 자본량이 K1일 때보다 K2일 때가 여기일 때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1인당 자본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다가 여기서는 제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어떻게 보면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 그래도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자동차 속도랑 그리고 경제 성장률 요거랑 1인당으로 표현했을 때는 지금 요 두 개 같잖아. 그래서 1인당 요 델타 K는 제로가 되는 거. 얘가 빵이지, 얘가. 균제 상태에서는 델타 K가 빵이 돼서 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균형 성장 경로의 변화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1인당 자본이 있고요. 1인당 소득, 1인당 저축 이런 식으로 돼 있어. N 플러스 델타의 K, S, F, K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인당 자본이 균제 상태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1인당 소득의 균제 상태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변할 수 있을까? S가 변할 수 있고요. 그게 저축률이 상승했을 때. 다음 넘어갈게요.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을 때, 감가상각률이 변했을 때. 아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변할 수 있는 게 S가 변하고, 여러분 이게 K가 변하면 이건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S가 변하거나 N이 변하거나 델타가 변하거나 아니면 이 생산함수 F가 변하거나 이렇게 있겠지. F는 이제 기술 진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S가 증가 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그림 잘 보세요. 저축률의 상승은 그림 살짝 그려보시면 S0에서 S1으로 상승하게 되면,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릴까요? 자, 좀 크게 그려봅시다. 아니, 얘는 주어져 있는 거야. Y는 FK가 하루에 24시간 있는 것처럼 나의 지금 어떤 세팅되어 있는 생산함수는 정해져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S 거기 보시면 제로 FK였었는데 저축률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S1 FK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거기 A로 돼 있죠. B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소득 자체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고요. 1인당 소득이 이렇게 또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저축률이 S0에서 S1으로 상승하게 되면 저축함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 균제 상태가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요. 물론 여기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2번 저축의 증가로 투자가 증가하면 1인당 자본량이 K0에서 K1으로 증가하고 1인당 소득도 Y0에서 Y1으로 증가합니다. 저축률 상승에 따라서 새로운 균제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 전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면서 1인당 소득은 증가해요. 근데 일시적, 동그라미 치시죠.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증가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인당 자본이 증가하면서 여기도 1인당 소득 자체는 증가한다니까 증가하다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새로운 균제 상태로 도달했어. 도달하게 되면은 얘는 빵이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도 얘는 이전 상태에서 빵이었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잠깐 증가해. 지금 내가 30km로 쭉 달리고 있어. 근데 80으로 가려고 엑셀을 붕 밟아. 그럼 속도가 팍 나가지. 그러다 80 되면 다시 또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은 3번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높아져요.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보다 높아지지만 4번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이게 새로운 균제 상태잖아.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 자체가 다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요거 1인당 자본 여기도 이렇게 쭉 가게 되면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하다가 다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경제 성장률은 저축률 상승 이전과 같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률이 올라갈 때는 잠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5번에 밑줄 치세요. 저축률의 상승은 1인당 소득 수준은 증가하는 거야. 1인당 소득 수준은 증가하고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소득 수준 자체의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를 수준 효과라고 합니다. 수준 효과는 오케이 존재해. 근데 성장 효과는 성장률은 증가하지 않지. 그래서 성장 효과는 없다. 이렇게 오케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수준 자체는 증가하지만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증가율 자체는 제로 되니까 성장 효과는 없다. 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저축률이 상승하면 1인당 소득은 증가하나 1인당 소비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치 우리가 소득 자체는 올라가지만 소비 자체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냥 이건 참고로만 해 주시죠. 왜냐면 한계 생산이 체감해서 그렇다는 건데 거기까지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는 거 한번 볼게요. 2번 인구 증가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자, 1번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면 1인당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를 나타내는 자본 유지선이 상방 N이 커지는 거잖아. N이 커지니까 기울기가 더 커집니다. 자, 미니 그림으로 세팅을 해보면 아니 이게 전체 Y가 있고 저축률만큼 이렇게 있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거기 보시면 N0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커진다니까 N1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물론 1인당 소득까지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보셔야죠. 소득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기다 표현하면 YA에서 YB로 이렇게 되고요. KA에서 KB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1번 인구 증가율이 N0에서 N1으로 올라가게 되면 1인당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나타내는 자본 유지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하고 1인당 소득도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살펴보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여러 나라에서 인구 증가율이 많아지면 파이는 정해졌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거 잘 알 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균제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에랑 비슷합니다. 일시적인 1인당 경제 성장률은 델타 Y는 0보다 작게 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야, 일시적으로. 근데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Y는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감가상각률이 하락하는 거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률이 그냥 증가하는 걸로 할까요? 하락하는 걸로 거긴 나와 있긴 한데. 자, 3번. 델타가 증가한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여기 보면 N과 델타잖아. 델타가 증가하면 이게 인구 증가율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 우리 책에서는 하락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림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방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인구 증가율 올라가는 거랑 델타, 감가상각률이 올라가는 거랑 자본이 1인당 자본이 자꾸 마모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Q&A가 있잖아. 그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 실제에선. 위에 솔로 모형과 헤르토도마 모형을 비교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Q&A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솔로 경제 성장 모형에서 어느 국가의 총 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어. 4의 루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K와 L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나라의 인구 증가율과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모두 20%이며 인구 증가율 20% 0.2야. 감가상각률 0.2야. 저축률은 60%야. 0.6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자, 1인당 자본, 1인당 소비 수준을 구하세요. 자, 그럼 먼저 요거 1인당으로 바꿔야 돼. 간단한 건 1인당은 요거 L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요. 1인당 얘는 4 그대로 있고 루트 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을 L로 나눠주는 거니까 L로 나눠줘. 이걸 L로 나눠줘. 그럼 여기다 루트 L 이게 L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요거 집어지고 루트 속에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그림을 한번 크게 그립니다. 1인당 자본이면 얘가 Y는 4 루트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SFK 이게 SY야. S가 0.6이니까 0.6에다가 FK는 4 루트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과 K 이렇게 있으면 저기 0.2 더하기 0.2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는 뭐 그림까지 그릴 건 아니고 요거 알잖아. 델타 K는 어떻게 됩니까? SFK 빼기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K 이렇게 되고요. 얘가 0.6이고 요거는 해 주셔야지. 그래서 얘를 묶을까요? 4 루트 K 이렇게 되고 빼기 0.2 0.2니까 0.4 K 얘를 빵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계산을 하시면 K가 36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때 1인당 소득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을 찾아야죠. 루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6 해서 46에 24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인당 소득 자체는 여기에서 24 그리고 1인당 자본은 3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 현상부터 해가지고 솔로 모형이 한 개에 봉착하게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 계산하는 거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렴 현상은 그냥 말로만 나오는 거니까 살짝 보시고 뒤에 황금률 있거든. 그걸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렴 현상부터 솔로 모형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